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고 계시나요? 걷기 운동 캠페인이 광화문에서 지금 어제 오늘 내일 16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 지키기 이런 걸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마음을 이 정치권에다가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여러분들 8월 15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시조선 때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쳐들어와서 한국을 점령한 이후 36년간을 일제가 한국을 자기네 나라로 일본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했죠.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일본으로 일본 나라 일본 영토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돼가는 시점이었죠. 참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비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나라는 항상 그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군인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즘에도 지금 이북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국가 이 나라를 공산인민공화국으로 자기들이 한국을 집어먹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방된 날을 많은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위적으로 해방을 했느냐 외세에 의해서 해방했냐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위적으로 해방을 했든지 외세했든지 해방이 됐으면 그 나라를 그대로 잘 지키면 됩니다. 이시조선 때 선조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 국가를 튼튼히 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 선조들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있게 따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함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해서 힘이 강해지니까 미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함대하고 비행기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큰 함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폭격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는데 이 갈적에 가는 정도의 기름만 넣고 비행기에 가서 폭탄을 싣고 와서 군함이 미국 군함 있으면 군함
연통이 굵고 남네. 연통 있는 데로 뭐 직접 떨어져서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꾸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가미가제. 아주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공격. 그렇게 하다가 미국이 이제 그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에 가서 히로시마라는 도시에다가 원폭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히로시마가 이제 아주 폭파되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죽게 되죠.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 항복을 하자니까 나가사키에다 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일본 천황이 8월 10일 날 1945년 8월 10일 날 항복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전쟁을 중지하고 일본이 항복을 한다고 방송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된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8월 10일 날 천안이 이제 항복을 하니까 전쟁에서 미국한테 패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월 10일 날 항복 소리 들은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해방의 깃발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종로, 청계천, 강어머니들이 막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을 해방의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게 45년도, 그게 8월 15일에 이제 그 해방이 되는데, 지금부터 76년 전이죠. 76년 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 이제 그 사망 사건, 저격 사건이 있죠. 그게 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7년 전에, 이제 1974년 8월 15일 날 그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그 해방된 기념식을 하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 장소에서 제1구표 문세광이가 이제 박 대통령을 쏘려고 저격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총알이 피해 나가고, 그 다음에 쏘니까 박 대통령이 단상 밑으로 딱 이렇게 이제 앉으니까 박 대통령을 못 쏘고 그 옆에 소파에 앉아 있는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머리에 그 실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명하시게 됐는데요. 8월 15일 날은 아주 가슴 아픈 날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참 국무라고 존경받고 국무 같은 그런 그 유경수 여사, 아주 인자하고 품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서지 않고, 또 남편이 대통령 잘하도록, 아주 검소한 건데 잘하도록 보필을 이렇게 하고 했던 유경수 여사가 지금부터 47년 전 1974년 8월 15일 날 이제 사망을 하죠. 8월 15일 날 이제 그날 서울 지하철이 이제 개통을 하는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역부터 동대문, 청량리까지 이제 그 구간을 이제 개통을 하는데, 이제 동대문까지 하죠. 그때 나갈 때 현대 있을 적에 서울역에서 시청 앞에 있는 데까지가 1회 109입니다. 거기하고 종로 5가가 709입니다.
1099, 799 두 개 공구를 지하철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맡았습니다. 내가 그때 서울역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금 현재 인터넷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그 장춘동에서 유영수 여사가 저격을 당하고, 그리고 유영수 여사 때문에 또 경호 때문에 또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그러니까 장춘동에서 끝나가지고 동대문 가서 전철 시승을 타고 서울역까지 오는 그런 그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안 타고 서울시장만 그 시승을 해가지고 정부 강요들하고 이렇게 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동대문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도 그래도 국가의 그 행사하고 또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니까 전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오십니다. 서울역에 와서 우리 서울역 그 시민들이 그 타는 탑승대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배열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우리 고전에 그 기념식 올 때에 그 텔레비에서 그 이용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뒤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당당히 전철 타고 와서 격려를 하시고 또 경로금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 당당한 모습, 그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 당시. 하여튼 이 8월 15일 오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부터 해방된 기쁨의 날과, 또 우리 근세 시대에 와서 가장 국모다운 국모 유경수 여사가 흉탄의 이 좌익, 이 빨개놈들을 좌익 문세강의 총에 의해서 절명을 하신 걸 대해서 비극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면 아주 착잡합니다. 해방된 거와 그 기쁨과 유용사를 잃은 그런 슬픔, 그런 거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가 서울에 있을 적에,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그때 후암동이라고 좀 남산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살았을 때는 8월 15일 날이나 6월 6일 날 현충일 때 동작동 국립묘지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이승만 대통령 그 묘소는 그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진데, 거기 아주 거기 이제 묘소가 계시죠. 거기도 가서 참배하고, 또 저쪽에 서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그 산 밑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의 그 묘 같이 있죠. 거기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제 손아래 처남이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그 배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충무 앞바다에서 배 그때 뒤집혀서 백몇십 명이 사망할 때, 그때 그 지휘관으로 있다가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참배를 하고, 또 제 그 친구들 또 월남 나가서 죽은 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둘러보는데, 요즘에는 거기를 이제 못 가봤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또 그렇지 못해도 요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오늘이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주 간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 간첩 사건, 3명이 지금 현재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됐죠. 한 명, 그 충주 청년신문인가 하는 그 지방신문의 그 대표된 사람, 그 사람은 소명 불충부로 해서 기각을 법원에서 해가지고 그 구속이 안 됐어요. 그 사람도 빠른 시일 내에 검찰들이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간첩은
번 이야기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싫으면 떠나요, 한국을. 왜 자기들 친척이고 자기 자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이북의 지령을 받고 이북의 그 명령을 받고 이북에서 그 지시하는 간첩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간첩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였든지 간에 지위를 막론하고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4명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전에가 내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조금 다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지금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문통도 종북 눈치를 보고 이북의 명령을 듣는 사람, 국방장관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그런 사람, 뭐 그 외에 많죠. 그 다음에 국정원, 지금 현재 국정원에 있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 종북 세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고, 경찰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정부의 눈치만 보고 지시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간첩을 잡았을까?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거든요. 간첩단이죠. 지금 현재 3명 잡아들이고 4명 또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정부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들, 저기 경상도 사스 설치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뭐 몇 년씩 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도 간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월호 사건 때도 간첩들이 들어가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전에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뭐 이렇게 노태우 정부, 뭐 이런 사람들 측에 간첩들을, 지방 고정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싸그리 잡아들이지 못한 거, 이것이 지금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간첩들이 이게 보면은 뭐 지금 이북에서 지령을 받고 또 이북에다 보고를 80여 회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USB에 지금 현재 딱 수사관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조사하는 거 보면 지금 정치인들 그 중에도 상당수 거기 이름이 올라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그쪽에 17년인가요? 그 대통령 선거 때 특보로 있었다는 거예요. 간첩 거기 이번에 구속된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거기까지 손이 닿은 거 아니냐, 이북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들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USB에 보면 이북에서 지령이 민주당에서 나가서 민중당으로 가라, 민주당 지지해라 이렇게 지시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신을 하니까 이번에 잡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 중요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가 첩보를 얻은 걸 보면은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이 간첩들, 뭐 이들 말고 또 있죠. 이 간첩들이 이북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F-35A 스텔스기 최신 비행기를 그걸 더 못 들어오게, 못 사게끔 그걸 결사반대하고 충주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충주, 청주 그쪽 다니면서 세를 넓혀가면서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텔스기에 있는 그 정보, 뭐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북을 보냈는데, 이북에서 그걸 받고 있는 이북의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 중에서
미국에 있는 CIA 첩보기관에다가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첩보기관에서 한국의 간첩단이 스텔스기 반대, 도입 반대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북에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 정보기관에다가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보기관 수사견에서 뭐 세세하게 미국에서 알고 있으니까 수사해서 그 사람들 잡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왔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좌파 정부에서 국정원 박지원이도 좌파, 장관 다 좌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지껏 한 번도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북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 간첩단을 이렇게 임기 말에 와서 잡았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는 아무리 꽤 맞추려 해도 안 맞는다. 뭐가 무슨 이유였을까? 이게 꼬리 자르기는 분명한데 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가 사실인데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구속시켰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지금 내가 들은 정보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건 맞는다. 이래서 체포했구나.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북의 상당수 첩보를 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북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 말고라도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가끔씩 이 첩보 비행기가 들르면 이북에서 통화하는 정보하는 걸 다 분석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끝으로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F-35A 스텔스기는 최첨단 기계입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음속입니다. 이 말하는 소리만큼 이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음속으로 이북에 갑니다. 근데 이북에 가도 이북에서 그 레이더로다가 포착이 안 돼요. 레이더를 갖다 혼란시키고 뭐하고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체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북에 들어가도 이북엔 장님이에요. 장님이야. 어쩌다가 뭐 베개 소리가 들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또 빠르고 이게 뭐 음속이니까 빠르고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 그리고 이 비행기에 가지고 있는 전자장비가 이런 것이 최첨단이고 거기에는 그 미사일 최첨단 미사일 같은 건 이 폭탄을 많이 장착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스텔스기에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같은 어떤 것은 방카 미사일을 가지고 김정은이가 지하 콘크리 두께가 1m씩 되는 그 콘크리 두께에 있는 지하 방커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그 위치에다 쏘면 이게 돌아가면서 땅을 파고 콘크리를 팝니다. 콘크리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뻥 터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무서운 무기가 있고 얼마나 이 스텔스기가 무섭니까? 그냥 이북에서 두 손 바짝 들고 제일 무서운 게 F-35A 스텔스기입니다. 그렇게 이북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딴 건 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지금 현재 뭐 미사일 갖고 핵 갖고 뭐고 하지만 그거를 인공위성이나 그 정보로 첩보로 이렇게 알기만 알면 스텔스기가 뜨면 그 모든 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스텔스기 추가 도입 반대 운동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충주에 있는 이번에 잡힌 간첩들이 거기서 뭐 이른 시위도 하고 사람들 조직을 해가지고 반대 시위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빨개들이요. 나는 이 정부에서
또다시 간첩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종북 정부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군대나 경찰이나 또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간첩 잡는 것을 나서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이상한 점. 뭐 어떤 때는 이북에 상당히 칭송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북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닌데도 돈을 잘 써. 참 잘 써, 이렇게. 예? 마음 사게끔 잘 쓴다. 뭐가 하여튼 이상하다.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해요. 계속 추적해보면, 이 사람이 간첩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첩은 지금 현재 충주에서 그 3명 구속된 그 간첩들 있잖아요. 점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만 압니다. 그 간첩단이라면 그 사람만 압니다. 다른 비간첩단 또는 간첩, 고정 간첩이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만나지도 않고 서로 통하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럼 지시는 이북의 특수부대에서 이북에서 그 무전으로 지시합니다. 또는 뭐 이북에 있는 신문이나 방송으로 지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4.15 선거 때는 이북에서 그 한국에 있는 고정간첩 모든 간첩한테 지시해가지고 부정선거 치르도록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미래통합당인가 그 통합당에 있는 나온 의원들을 많이 낙선시키게, 그래서 그 부정한 선거를 치게끔 하고, 그 모든 사건은 황교안 그 대표한테 떠밀어서 황교안 대표를 매장시켜라.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공 전문가거든요. 검사 중에서 대공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아주 정치계에서 아주 눌러버려라, 밟아버려라, 이렇게 지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잡힌 간첩의 USB에서 이북하고 온 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 나와야지 지금 이 좌파 정부한테는 도무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때 좌파 정부에서 보수 야당에 있는 후보,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그 사람이 당선돼서 정권을 일단 잡아서 그 다음에 외교와 안보의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일단 정권을 잡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보수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 또는 좌파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도 멋모르고 있다 하던 사람들도 나라가 잘 돼야지 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거기 왜 가다 보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일단 국가는 자유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보수당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드릴 말씀이 뭐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요즘에 문제도 좀 지적 좀 하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이 여당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일요일날 쉬시는데 편안히 쉬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좀 더 보충하는데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